안녕하세요. 명호콘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연정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8장을 함께 읽을 시간입니다. 네, 제가 바로 명호콘에 올라 도덕경을 읽던 모습인데요. 8월 중순에 아름답게 피어난 배롱꽃 한가운데에서 저렇게 도덕경을 읽다 보면 제가 정말 신선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도덕경 내용이 어렵지 않고 더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명호콘 원림에 오셔서 도덕경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8장 물 흐르듯 살기. 제가 8장 전체를 읽어보고 물 흐르듯 살기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면 8장 내용이 어떤지 함께 읽어볼까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 완벽한 상태는 물과 같다. 상선이라는 말은 이제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그런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상선약수라는 표현이 바로 도덕경에서 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물과 같다라는 그런 첫 문장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물 흐르듯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지 소악, 고기여도. 물은 만물에 이롭고 다툰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네,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한 것처럼 결국 물은 도의 특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거선지는 좋은 땅에 과라. 심선연, 좋은 연못에 마음을 두어라. 여선인, 좋은 마음으로 사귀어라. 언선신, 믿음직한 말을 해라.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정선치는 다스림을 바르게 하고, 사선능, 능력을 다해 일하고, 동선시, 최적의 때에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어때요? 가운데 글자가 다 똑같은 선자죠.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의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이라는 게 좋다, 이롭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이 되겠죠. good, very good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거선지, 심선연 이런 문장들을 좀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해석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도덕경을 계속해서 읽어본 바에 따르면 노자의 도덕경은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쓰여진 책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자의 사상 자체가 복잡하고 그런 까다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너무 난해한 느낌이 들게끔 뭔가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그 쉬운 뜻, 정말 쉽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와닿는 그 뜻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거선지는 그야말로 거하는 거죠. 선지는 뭔가요? good land예요. good earth. 좋은 땅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 심을 어디에 두냐면 선연, 좋은 연못이죠. 좋은 연못에 마음을 두라. 이게 뭔 말이지?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땅, 좋은 연못, 굉장히 살기 좋은 비옥한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원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명확한 원림에 연못도 있고 굉장히 땅도 좋죠. 그런 것처럼 왠지 명확한과 도덕경은 정말 딱 맞는, 어울리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인은 이제 어떤 건가요? 선은 좋은 그것의 의미고,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은 사실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질서나 사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으로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은 선신, 좋은, 믿음직한 그런 거죠. good truth, 신뢰하는 good trus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문장들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정선치, 다스림을 바르게 하라. 사는 이제 일하는 사잖아요. 선능, 능력이죠. 근데 선능이에요. 그래서 good ability가 되는 거. 좋은 능력으로 일해라. 그래서 이런 선시,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최적의 때겠죠. 그래서 동선시 좋은 때에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주 단순히 강조하는 명령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8장 읽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해석서들, 주석서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번역이 돼 있고 해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도덕경의 내용이 와닿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읽은 게,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나요? 부유부쟁, 고무 이렇게 8장 본문은 끝나는데요. 부유부쟁, 오직 다투지 아니하니 고무, 그러므로 책망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8장에서 상선약수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선, 최고의 그런 상태는 물과 같다라는 거. 물의 특징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물이 고여 있거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물은 계속 흐르는 특성이 있고, 억지로 막아두는 경우에만 멈춰 있고, 또 물의 또 다른 특성은 고집하고 있는 모양이 없죠. 고정된 형태가 없고, 그 환경에 따라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란 물의 형태를 가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물의 형태를 가지고, 물의 특성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꽉 막힌 상태가 아닌 것, 정반대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고 늘 흐르고 고여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물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8장을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도에 가까운 물의 특성과 도의 특성을 연결해서 이 도덕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생명의 이롭죠. 물이 있어야 이제 작물도 자라고, 사람도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되죠. 그래서 식량, 음식을 못 먹으면 얼마를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정말 더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꽤 오랜 시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다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특성은 다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리면 되니까 다툼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또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기꺼이 물은 처한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특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정말 물은 생명,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도 물론 물의 중요성이야 잘 알았죠. 하지만 농부가 되고 나니까 더 절실하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농부가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연이 주는 햇빛과 물이 없다면 단 하나의 열매도 맺히게 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물은 곧 생명이며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구나. 그렇게 더 절실하게 농부가 돼서 깨닫게 되었어요. 또 물은 다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정말 서울에서 담양으로 귀농해서 농부가 된 뒤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이 도덕경의 내용이 진짜 술술 읽히게 되는 거죠. 농부하기 정말 잘했죠. 귀농하길 정말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물의 특성은 높이 머물지 않고 낮게 흘러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굉장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물은 어떤가요? 높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애쓰지 않는 편안한 삶의 길. 그런 인생의 길, 도덕경이 제시하는 길은 어떤가요? 오늘 8장에서는 물과 같은 길을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의, 절대 순수, 최고 순수의 길, 그러면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도덕경 8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9장을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명확한 원림에 언젠가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